고군산 군도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도시 군산. 자연 속에서 예술과 문화가 꽃피고 어제와 오늘이 소통하는 시간 여행지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군산 속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나서 볼까요? 군산시 신흥동.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고 근대 역사 문화와 마주할 수 있는 동네인데요.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이곳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말랭이 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는 군산시 신흥동 말랭이 마을입니다. 1970년대에는 이 마을에만 약 8천여 명이 살았던 아주 대단히 큰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190여 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됐습니다. 아주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멸될까 봐 군산시에서 전전긍긍했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또 빈집들, 이제 산 비탈에 지어진 집들 중에 위험한 집들은 많이 이제 주민들이 떠나가셨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말랭이는 산봉우리라는 의미의 전북 방언인데요. 지대가 높아 말랭이 마을이라 이름 붙었다죠. 집마다 옹기종기 붙어있는 마을 풍경을 통해 그 시절 신흥동 사람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 말랑말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거주민들만 살던 공간인데요. 이제 군산시가 매입한 공간들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거주 공간, 레지던스로 바꿔가지고요. 지금 7팀, 13명의 작가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는 작가님은 책방을 열고 마을 이야기책을 만들 준비를 하시고요. 도예 작가님도 도예 공방, 체험 공방을 지금 열고 계시고요. 또 영상 사진을 하는 젊은 작가들도 지금 이곳에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그 기념품 같은 것을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기존 주민들의 상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마을. 개발이 아닌 재생을 선택한 거죠. 시에서 이 말랭이 마을,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말랭이 오랜 그 역사적인 공간도 되고 또 월명공원과 바다가 보이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뒷산에 산책도 하고 작품의 영감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랭이 마을의 새로운 주민이 된 김혁수 작가. 마을 주민이 된 이후로 오랜 시간 고수해오던 그의 작품 세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큰 도예 작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공간도 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작은 일반인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소품들을 위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탄생한 작품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작품을 통해 문화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랭이 마을을 여행하는 재미는 벽화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좁은 골목길을 오르며 소소한 삶의 흔적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곳 신흥동은 금강 하구에서 건너온 첫 번째 해망동과 함께 신흥동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이쪽에 많이 살았는데 그때 아마
김수미 씨 가족도 이쪽에 사셨던 것 같아요. 60년대 이쪽에 사셨는데 그 후로 여기 이제 월명 터널이 생기면서 다 헐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타까워해서 고향에 온 김수미 씨가 그래도 자기 헐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말랭이 마을과 함께한 배우 김수미 씨, 특히 일용엄니의 모습을 그리고 이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조성을 했습니다. 정겨운 골목을 돌다 보면 신흥동의 역사를 담은 공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마당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는 마을 이야기 마당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앨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진을 아카이브해서 지금 전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공간은 지금 이 마을에 입주해 계시는 7팀의 13명의 작가들이 이제 주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을 또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앞으로 활용될 이야기 공간입니다. 이 마을에 그러니까 사는 거주민 이야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예술가들과 거주민들이 함께 만들 새로운 이야기가 만나게 될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공간입니다. 소리로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죠. 말랭이 마을에 오면 소리 공간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소리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Song and Sound? 노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걸 다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보시죠.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노래와 사운드는 이런 축음기로 듣기도 했고요. 또 이 앞에 보면 LP판으로 보기도 했고요. 2층으로 보면 TV와 라디오. 그전에는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미디어로 봤는데요. 이젠 이거 하나로 다 보시죠. 예전에 어떤 걸로 송과 사운드를 만났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추억 속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음악. 그 추억을 더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가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랑해. 아기자기한 골목마다 지난날의 추억들이 선물처럼 숨어 있는 군산 말랭이 마을. 이곳은 감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해둔 곳인데요. 아련하고 애틋한 추억들이 떠오르시죠? 이곳에 8,000명가량이 살았으니까 쌀집도 3개, 그다음에 방앗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육점도 있었고 그런 공간들이 50대 이상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마을에 많았던 상회들을 일부 이제 모형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추억을 함께 나누시고 또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그 정겨운 추억과 향수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을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마을을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령화된 우리 주민들은 그럴 기운이 없었는데 다행히 젊은 예술가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마을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소박한 삶의 자취가 서려 있는 말랭이 마을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 함께 떠나보면 어떠세요?
이어서 이색 체험 여행을 떠나봅니다. 옹기종기 말들이 모여 있는데요. 군산에서도 승마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도시 근교형 승마장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마사회로부터 협력 승마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마장에서는 만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승마 국비 지원 사업과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전국민 힐링 승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도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를 대표하여 전국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는 한때 귀족 스포츠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최근엔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군산에서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승마하기 전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몸에 붙는 청바지나 면바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그 트레이닝 바지는 좀 미끄럽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양하시고요. 반바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갗이 안장이 닿으면 쓸려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삐를 잡았을 때 이제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장갑이 없다면 면장갑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랑 헬멧을 써서 저희 신체를 보호할 건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승마를 배워볼까요? 속도 조절하는 법으로 오늘 연습할 건데 어깨도 바로 펴고 허리 펴고 엉덩이를 꾹 눌러 앉아서 고삐를 당기지 않고 내 몸으로 말에게 신호를 줘서 속도를 조절하고 또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컨트롤하는 거 오늘 계속 연습할 거예요.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얼굴이 사뭇 진지합니다. 승마는 동물과 교감하는 유일한 스포츠인데요. 제대로 승마를 즐기기 위해서는 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말은 아시다시피 초식 동물이라 굉장히 겁이 많아요. 자연계에서 이제 강자에게 먹임을 당하는 대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말을 탈 때 그런 겁 많은 이런 부분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삐도 바로 잡고 기승하는 매 순간 주위를 살피면서 제가 미리 말보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에게 계속 안정시키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과 사람이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인데요. 동물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원안에서 평보해도 좋아. 한지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제주도에서 말을 좀 타봤는데 재밌어서 군산에 와서 타게 됐어요. 최근에는 취미로 승마를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교육생 역시 얼마 전부터 승마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데요. 말과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승마를 배운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제가 또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승마를 배우면 또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래서 또 배우게 됐습니다. 승마는 정자세로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곧게 자세를 유지하려다 보니 단순 운동뿐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교육생에게도 실제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제가 승마를 배우고 나서 일단 코어 힘도 좋아졌고 몸매 관리도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마는 허리, 배, 허벅지, 어깨 등의 격렬한 자극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운동이고요. 사계절 내내 동물과 교감하며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승마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체적 효과와 정서적 효과,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 등이 있는데요. 신체적 효과에서는 자세 교정과 그다음에 다이어트 효과가 좀 탁월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효과와 사회성 발달은 재활 승마와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말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진행되는 스포츠인 승마를 이용함으로써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또 특히나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말을 매개로 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재활 승마도 눈길을 끄는데요.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지금 현재 청소년 재활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더불어서 또 그 약물 중독, 컴퓨터 중독 혹은 ADHD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땅을 짚고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절에 무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포함을 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과 교감하며 사계절 즐기기 좋은 스포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운동 승마를 군산에서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군산의 특별한 공간,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군산의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 이곳은 900여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네, 여기는 2018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유기동물 센터입니다. 현재 여기 있는 아이들은 개체수는 약 한 900마리 정도가 되며 그중에 고양이가 한 50여 마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100에서 120마리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에 구조를 하며 처음에 구조해서 그다음 치료, 그다음에 입양, 그다음에 아이들 케어 그걸 지금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질병과 학대로 버림받는 동물도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한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은 한 달에 10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가 드는데 연으로 따지면 한 1,400마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해외나 국내 입양 가는 게 한 600마리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 다시 가정집으로 다시 원주인을 찾아가는 게 한 1년에 한 150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동물들은 버려지는 동물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15명 직원들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구조팀은 일단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아이들을 가서 구조를 해서 일단 보호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상태를 보고 그 아이들 상태를 보고 나서 상처가 심한 아이들은 우리 익산의 연계 병원으로 바로 출동을 그쪽으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의 치료하에 그 심한 아이들은 거기서 입원을 하고 간단한 아이들은 치료를 마치고 우리 보호소로 다시 들어와서 케어를 합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이들 케어 및 청소, 아이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힘에 부치지만 가족들에게 한번 버림받았던 동물들이 또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보호소에 아기들이 오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요. 아기들 다쳐서 오고 이러면 더 마음이 아프죠. 치료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여유치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아파요. 보호소에서 생활하며 눈에 띄게 건강해진 동물들.
이들은 여러 처치를 받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동물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절차를 거친 후에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반려견이 수명이 10년이니까 내가 10년 동안 얘를 같이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즉흥적인 입양은 좀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입양 후에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각으로 꼭 함께하는 행복한 그 반려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기동물들이 업데이트되는 어플에서 강아지들을 보다가 이 아이들을 발견해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강아지지만 똑같은 사람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사랑하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수진 씨의 새로운 가족이 된 강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유기견, 유기묘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동물들. 차가운 손에 버려진 아이들이 더 많이 따뜻한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좀 찾아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 바람은 이 아이들이 우리 여기에 오지 않고 밖에 세상 가정에서 케어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여기가 없어지더라도 이 아이들이 한 마리도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 그리고 동물에 대한 책임감.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바라봅니다.